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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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엊그저께 엄청 더웠는데, 오늘은 영하 한 2도 정도, 지금 현재 영하 한 2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차이 막 들어왔어요. 오늘 교의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로 막 이제 돌입된 것 같아요. 밖으로 보면은, 계절은 이렇게 아주 초록초록했던 그 나무들도 잎을 다 떨구고 아니면 조금 건강한 것들은 요들 아주 그냥 단풍이 진하게 아주 예쁘게 들은 게 있어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사진도 막 찍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우리도 교국 교의회에 결산한 것처럼 저희들도 연초에 근데 얼마만큼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며 사는지 또 공부를 얼마만큼 하며 사는지 내면으로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은 마음의 고향을 잘 찾아보려고 이곳에 이렇게 또 모여서 전국 음, 원근 각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 했습니다. 여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화의 발달도 참 반갑고 계절의 변화도 때로는 저희들이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도 되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네, 시간에는, 이 반갑습니다. 시간은 잠깐 화면을 좀 켜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 오늘 거진출진 단회, 거진출진한 참 그 용어가 참 멋있는데, 참 거진출진, 세계 보고 싶은, 가끔 이렇게 머물러 보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거진출진이. 우리 거진출진 단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기 109년 12월 8일 거짓 출전 단회 23차로 돼 있죠? 23차 단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화 주제는 공부인은 정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부인, 그리고 정치 현실, 또 공부인은 교단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무관사는 어떤 경우인가? 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면서 생각 들어지는 것이 어떤 관계거든요. 어떤 관계. 근데 음, 내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 무관. 근데 사는 다 똑같지요. 정치 현실도 사요, 교단 현실도 사요. 우리에게도 사. 근데 이게 무관사라는 용어로 많이 뜻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세세하게 정치 현실, 교단 현실, 공부인 나에게 무관사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제목을 좀 나눠 주셨으니까 그에 맞게 또 회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먼저 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은 어느 분이 받아서 말씀해 주실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제가 이 무관사에 대한 용어를 마음속에 깊이 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좀 있어요. 오래 전인데 무관사가 우리 법의 등급이 어디에 속할까 이렇게 여쭤보면 누가 대답해 주실라나요? 우리 법의 등급을 해설하면서 무관사라는 용어가 들어간 법의가 있어요. 혹시 건마상전급. 네, 상전급에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 법의에는 무관사가 상전급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급이나
특신급이나 아니면은 항마의 출가 열애에는 무관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법마 상전급에 이 무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름 해석하시면서 벗어났을 때 나는 무관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관사는 저희들 공부 그 법의 등급에는 법마 상전급에 들어가 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관사라는 용어가 여기 오늘 큰 주제가 무관사예요. 사실 무관사. 그래서 이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 공부대에 참여하시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라 좀 준비도 하셨겠죠? 그래서 음, 누구를 시켜도 좋고 아니면은 자진을 해서도 자진해서 말씀해도 좋고 할 정도로 아마 다른 연말을 해오셨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한번 말씀 받아서 말씀. 라디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네,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발언인데요.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예, 오늘 좀, 김장을 많이 아주, 힘들게 열심히 하고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앉아 계시질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화면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화면은 켜시지 않는다고 이제 아까 미리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우리 저기 지타원님 목소리라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예. 아주 오늘 진짜 박수 많이 저희가 쳐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힘들게 우리 사사로운 게 아니고 참 우리가 공심을 내서 이렇게 하고 오신 지타원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타원님 말씀 좀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러면 또 이상입니다. 지터님이 용기 내셔가지고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시겠지만 일어나시는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드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되고 화면 끄신 상태에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우리 또 그래도 또 박수라도 또 쳐드리든지 하여튼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아, 사실은 저는 저기, 이 공부에 정치 현실과 우리 공부와 뭐가 다르냐, 무엇은 같고 무엇은 다를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우리가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나하고 어떻게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저는 어제, 저희 가족들 만나다 보니까 다 그쪽이 또 뭐예요? 전라도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5.18을 또 겪었던 사람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편착된 민주당이겠어요. 이렇게. 저는 제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저는 편착된 민주당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좋아하고 편착된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런 것을 옳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냐? 이렇게 하자면 옳고 그름이 공부가 우리 자성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따지면 옳지 않아. 그건 글러. 그러니까 달라. 틀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성에서 봐도 그런 건 그런 거죠. 단지 내가 그르냐 옳으냐를 판단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이라고 알고 어
맞은 것은 맞은 것이라고 안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 현실에 있어서 그런 것도 말하지 않고 옳은 것도 말하지 않은 그 자선자리만 가만히 있으면 옳은 것이냐? 저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막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관여해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편착된 민주당이다. 이 용어는 이게 지타원님의 생각이죠, 그죠? 생각, 네, 지타원님 생각.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질 때는 옳다라고 하면은 그건 편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옳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제가 네, 좋아하는 마음은 편착되어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은 편착되어 있으나 네, 자성에서 보면 제가 그 편착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것이 편착된 것은 아니다. 그냥 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편착된 마음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예, 은사님, 예, 들어오셨고요. 아, 우리 지타오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편착된 민주당 뭐죠? 민주당 당원? 뭐라고 하셨어요? 민주당을 좋아하신다. 편착된 민주당은 민주당이다. 나는 민주당이 예, 편착돼 이제 있다. 네, 예, 그렇게. 편착된 민주당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1인 정당 대표신 것 같아요. 1인 정당 편착된 민주당 당대표. 우리 지타원님의 그 당 대표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온 교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우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성토는 할 수 없고, 이따가 좀, 문답을 통해서 좀 거기에, 시시비비를 좀 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안하는 우리 원불교, 네, 사리연구, 예, 그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타원님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공모도 되는 것이고, 네, 편착된 민주당의 정강 정책도 한번 봐야지 뭐. 이상. 아, 제가 보기에 지터님이 정강 정책도 갖고 계신가 참 모르겠네. 그거는 좀 없습니다. 아마 의심스러운데요. 그거는 아마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문자로 안 되고 아마 음. 머릿속에만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이따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또 비판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입할 수도 있고 그거 이제 말로만 또 가입할 수도 있고 네. 이제 그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토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지터님 하신 네. 말씀 중에 이제 자성에서 봐도 그릇된 것이다. 이 현실을 보았을 때 자성에서 봐도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자성이 그르다, 옳다, 이렇게 판단도 할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식적으로 배운 것하고 지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믹서시켜가지고, 아, 이것은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애국가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이것은 이제 제가 어찌 보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공부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네. 생각은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자성에서 보았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네, 또 다른 분이 또 하신 말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태원님 이 말씀 또 달고 싶으면 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달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이어서 연사님 받겠습니다. 좀 다른 잠깐만 분들이 좀 생각 연사님 좀 들어오셨는데 연사님 들어오셨으니 연사님 인사 한번 해야 되겠는데 연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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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아, 네. 지타원님이 민주당이라고? 네. 아니요. 이제, 편착된 민주당이에요. 편착된 민주당. 나는 이제 들어와서 내가 그걸 못 들어서. 아, 예. 이번 다른 기회에는 나우 선생님께서 좀 받으시겠습니다. 나 선생님 받으세요. 그 네네. 다음에 원사님 하셔도 되고요. 네, 선생님 받으셨으니까. 예.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상황 설명을 드리고, 네. 우리 은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타원님이 아까 좀 전에 반을 하셨는데, 아마 우사진행 이거 속기사가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우리 지타원님이, 처음 들어보는 정당, 아마 지지자래요. 근데 그게 편착된 민주당 지지자인가 그렇다고 제가 모르겠어요. 속기록을 봐야지 알겠는데. 그래서, 네, 그냥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착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아까 지금 또 그 말씀만 하셨으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굳이 또 자성인가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따져볼 우리가 이제 사리연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좀 따져볼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부터 질문 하나까지 하고 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에 편착이 됐다고 했을 때요. 편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거기에 치우쳤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중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도는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아니고 가운데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도라고 하는 거는 좌도 우도 없고 양변에 속하지 않는 거, 양변에 마음을 주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인들의 이제 중도인데, 스스로가 편착돼 있다고 그랬어요. 민주당에 편착된 그런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럼 편착된 그런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을 때, 그 편착됐다고 하는 말씀은, 편착이란 말은 물론 말 자체가 이제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다는 말은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은 그것이 이 가성에서 나타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만약에 편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착돼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편착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편착 자체가 사실 올바른 길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남들이 편착이라고 보는 거지 자기는 편착이라고 보진 않을 텐데, 지금 뭐 자성도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타원님은 그 편착된 민주당 지지자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건 빼버리고요. 편착돼 있다고 하고 알고 있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편착인가요? 아닌가요? 그부터 좀 얘기를 하고. 지타원님? 이게 제가 자성을 모르면 편착인 줄도 모르죠. 거기에 집착해서 제가 편착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성성하게 제가 깨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마음은 민주당을 좋아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 옳고 그름을 부르지 않고, 그 잘못된 것도 민주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성으로 바라보면 그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 나 민주당 좋아해. 그러나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니까 좀 약간 노선을 수정하신 것 같은데, 편착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편착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착되어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편착되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해석이 거,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할아버지가 할 때 같이 놀아줄 때, 아이들이 하는 그게 유치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지만 재밌는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주가 그렇게 할 때 같이 놀아줄 때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어떤 지혜로 보면 참 유치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고요. 예. 서로 막 땅 뺏기를 한다든지 뭐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막 니까 아니다 나 막 이제 싸우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한다면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같이 놀아주는데 손주하고 같이 놀아주느라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데 그것을 바깥에 보면은 참 어리석고 유치하다. 그렇지만 그 놀아주는 그 마음은 사실은 유치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편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편적으로 우리 지타원님이 또 고단위로 그렇게 쓰신 거 아닌가. 제가 좀 변명겸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지타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가 그렇게 고차원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사실 이제 저를 변명을 하자면 엊그제 저희 집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아, 중심부에 사시네. 국회의사당에 헬리콥터 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렸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실시간에 그 봤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는 걸. 근데 제가 광주 사태 때 그 계엄군이 어떻게 한 거를 제가 봤잖아요. 광주 사태 때. 근데 요번에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치, 엄청 다르지. 5.18 때 공수가 들어와서 한 것과 요번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 달라요. 그렇지. 요번에 계엄군은 들어와서 장난치고 노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5.18 때 계엄군은 무서웠어요. 그렇게 보는 모습이 다르고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서도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저렇게 제가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하는구나.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구나. 저것이 될 거라고 미친 짓을 하는구나. 근데 그 5.18 때는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때 있었습니까? 광주에? 제가 강주에 지타원님, 도청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아, 그, 제가 좀 그 아, 사회 멘트를 하겠습니다. 장난치고 노는 것 같았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녹화도 되고 그대로 순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 나갈 거예요. 우리 녹음돼서 이렇게 녹화돼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말씀을 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장난치고 노는 것처럼 보여졌을까? 저도 그렇게 사실 느꼈거든요. 되게 딱 보고서는, 아, 이거 크게는 안 일어나겠구나. 순하구나. 이건 아마 똑같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타원님은, 장난치고 노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벌써 그때가 제 21살 때였었거든요. 광주사태가. 40, 43년인가요? 43년이 지난 후에요, 지금. 45년이라고 했대, 참. 저 계엄선포가 45년만에. 80년도니까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그때는 살벌했는데 지금은 이번에 노는 것처럼 안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45년 전 겸과 지금은 어째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 시대적 나름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한 배경이 많이 깔려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문명화된 때 또는 밝은 그런 양의 세계.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 국방부 쪽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면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이 한 용어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타님이 그 부분이 밑바탕이 돼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음,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네, 다음에 그 들어왔던 계엄군들의 학력이 달라요. 학력이. 네, 그 부사관들은 이미 그 사병을 지나서 그 상사, 중사, 하사하는 부사관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학력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젊은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배경에는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강력하게 진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군인들이. 그 그게, 딱 늦게 민간인들에게, 느껴져요. 네. 그게 지금, 민간인들에게, 지금 들리는 소리를 그 이제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은 그 계엄 그 진압하는 군인들한테는 총탄도 실탄도 안 였고 이제 그 절대로 그 민간인들하고 싸우지 마라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들어갔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국회에 들어갔는 숫자는 뭐 200명이니 뭐 했었는데 그렇게 되고 이쪽에 그 뭐 선관위에 들어갔는 거는 한 300명 뭐 그래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이 노린 거는 그 계엄을 해가 뭐 정치인들을 웃자려고 갖는 게 아니고 눈은 시선은 그쪽으로 돌려놓고 이제 그 선관위 그거를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는 보고는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잡아 연락하면은 그 법원에서 법원하고 그 선관위하고 그거는 전부 그, 그 대법관이 뭐 그 선관위 거기고 이거 한통속이거든요 지금 그래 돼 놓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리면은 전부 기각시키고 그 그걸 못하고 라는 수사를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어, 요게 정치적인 것을 좀 더 깊이 자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음, 뭐 실탄 이런 얘기는 또 다르기도 하고, 병력 투입 얘기도 다 다르기도 그래요. 우리 은사님 하신 말씀과 달라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공부인과 정치 현실 이쪽에서만 말씀을 좀 하시고, 뭐 실탄이다, 그렇게 뭐 군 병력이다, 아니 그런 게 선관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빼놓고, 우리가 실제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광주 사태도 옆에 살았다 하니까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그 이제 수긍은 가는데 그것도 뭐십니까? 그 영화 그거 보고 그 영화 그것도 다 그 상상으로 만들었는 거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인 줄 알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고. 지금 그 언론들이 아주 그 한쪽으로만 보도하지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데모를 해도 한쪽에만 그 보여주지 그 다 공정한 입장에서 그걸 안 보여준다고 그 그런 부분은 실정이라고 이 정도로만 정치 현실에 관한 것은 이 부분 정도, 요렇게 정도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그거를 잘 알면은 우리의 그 생각이 편착심이 안 되고 다 양쪽을 다 알면은 편착심이 안 가는데 한쪽에만 아니까 어 그 민주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고 또 보수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고 지금 그 AI가 그 무엇입니까 그 유튜브에서도 자기가 그 민주당 좋아하는 거를 하나 보면은 그에 연관된 것만 그쪽으로 막 계속 몰아준다고. 그럼 보수도 마찬가지고. 요 정도로 해서 정치 현실과, 어, 이 공부인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더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자기 주장으로 얘기하면 저도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강하게. 예? 그런데 요게 편착됐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말씀이 양쪽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면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견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교단 현실도 사실은 교단 현실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은 누워서 침뱉기처럼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조금 강도를 낮춰서 뭐 좀 순화된 나름의 용어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잘못하면 저희들도 누워서 침뱉기처럼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안 해주신 뭐, 부터님, 우리 소정님, 그리고, 이 네, 교수님은 말씀 안 해줘서 저부터 순화된 말씀을 좀 용어로 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에 맞는 주제 관련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부인들에게 정치 현실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정치 현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제는요. 정치는 항상, 우리 국민들과 일상에 그런 접한 그런 분야이고 또 주제인데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현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과거 평소하고 달리 전쟁은 아니지만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 있고 좀 뭐라 그럴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 정치에 대한 관심, 그런 것과 그것에 실제로 정치 현실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반응해서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서는 뉴스나 또 소문이나 직접 목격을 했다거나 할 때 그 정치적인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어떤 다른 행위나 어떤 뭐 언행을 거기에 어, 행위로 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에 뭐라 할까요? 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을 짓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발언을 한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거나 뭐 찬성이든 반대든 같은 편이든 다른 편이든 상관없어요. 정치적인 그 소견이 같은 편이든 다른 편이든 간에 거기에서 어떤 말과 행위가 거기서 일어난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동한 것이죠. 예, 그 경계에 동한 것인데 과연 정치적인 현실에 있어서 공부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가 그게 정치 현실에 내가 관여를 한 것이고 동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관련 짓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동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좀 주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행이라고 하는 게 전부 마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과연 무관상가 또는 관련이 있는 일인가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 보는 그 기준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나가는 지나가면서 어떤 일을 봤을 때뭐 싸우는 것을 보든 아니면 노래를 부르는 어떤 뭐 그런 뭐 공연을 보든 간에 우리가 무관사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서 특별하게 이제 언행을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보는 대상, 들리고 보고 느껴지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거기에 끌려갔다. 뭐 나쁜 말로 하면 이제 끌려갔다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제 동화가 됐다. 그래서 마음이 거기 움직여서 같이 어울렸다든지 그거는 사실 동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정치일 경우에 요즘 같은 정치 현실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것은 마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동했느냐, 동하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에서 시를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내가 과연 내 성품의 자성의 지혜로서 그것을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오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을 했느냐. 예, 그것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 자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은 동했다, 동하지 않았다. 또는 이것은 나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공부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이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관심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표현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이미 거기 동해서 거기에 자기 언행을 거기에 동해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마음 공부인에게서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호님이나 소정님이나 한 말씀씩 더 해주시면. 예, 소정이에요. 네, 예, 우선 무관사라고 했을 때, 먼저, 아까 처음에 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교전을 찾아봤어요. 교전 찾아보고 대사전도 찾아봤는데, 우선 저에 대한 그 무관사의 정의를 먼저 내리고 여기에 답을 하는 게, 옳은 것보다는 그래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무관사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리자면, 제 지금 안이비설신의 육군 작용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저의 무관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눈에 지금 들어오는 모든 것에 내가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해서 그게 무관사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길거리에 가면서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관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것에. 그런데 만약에, 내 눈에 모든 들어왔는데 내 관심이 거기에 쏠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관사일 리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는 그 모르는 사람이 이런 눈길에 미끄러운 길에 넘어졌다. 그 사람은 나와 무관사일까요? 유관사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저의 정의는. 그래서 그러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제 가깝게 보면 그렇고, 또 요번에 이런 사태도 그렇고, 또는 저 러시아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이게 나와 무관사일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무관사의 정의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에 거기에 쏠리지 않았을 뿐이지 무관사다, 유관사다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이나 또는 나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딱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이 가서 거기에 편착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지나가는 사람을 내가 눈길이 무너졌네. 탁 봤어요. 이건 무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탁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또는 탁 보고도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게, 내가 행했을 때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아까 지타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그쪽으로 편착, 치우쳤느냐, 안 치우쳤느냐의 문제겠죠.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서 요번 정치 같은 경우에도 내가 거기에 한쪽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느냐. 그 중생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이 모임의 그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어서 내가 요렇게 그 사람을 막 나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내가 그 마음에서 빈 마음이어도 아까 제가 좀 적어놨는데 원사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자성해서 할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딱 나왔을 때 이러한 경우에도 아까 예를 들면 어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그 학교의 학생들한테 어떠한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그 지 학급에 제일 약한 애를 저놈 나쁜 놈이야. 너 가서 욕하고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와. 라고 했을 때 그 옳고 그름은 어떤 것일까요? 응? 거기에서 내가 행동하는데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지 못할까요? 아, 저 우두머리 저놈이 나한테 시키네. 내가 저놈 뜻대로 안 하면 나도 저 똑같이 왕따 당할 텐데, 나도 그럼 해야 되겠네. 이거와 그 약한 사람을 때리고 가서 욕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고 어떤 것이 정이고 불의인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예, 그래서 저는 저의 대답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무관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드리고 후 차례 좀 지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종경 본문이에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두 아이가 다퉈요. 근데 뭐를 갖고 다투냐면은 어디서 제가 들은 걸로는 그 막대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물건이 뭐냐면은 막대기 가지고 다툰 거예요. 내 거다, 네 거다. 그런데 다투다가 대종사님 지나가니까 제가 내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나이가. 그러니까 또 하나이가 저거 내 거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나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하나 증인을 세워요. 저거 제 건데 제가 자꾸 자기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후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그 일을 정리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그 법문을 이제 주신 거예요. 어린 아이, 저 어린 것들도 그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저 어린 것들도 자기한테 이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증인까지 세워서 힘을 쓴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공부인들, 우리들이 교도들이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데에는 예를 들면은 교당에 뭔 큰 중대사가 있어갖고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은 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능력 여러 가지 수고를 들여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능력 밖에 자기 일을 힘써서 해. 그걸 해결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뒤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공부인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걸 이제 무관사로 이제 가지고 말씀을 이제 돌려서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법마 상등급의 무관사에 동하지 말 것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법마 상전급에서는 무관사에 통하지 않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 능력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좀 전에 정인으로 세워진 그 아이는 자기가 이해가 없어. 그런데 이 편을 들면은 저쪽 친구가 서운할 것이고 저 친구 편을 들으면 이쪽 친구가 서운할 것이고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공부가 되고 나면은 그것을 무관사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중사님이 이 회상을 왜 폈을까? 무관사인데? 라고 하면 회사 안 폈죠. 그런데 대중사님은 안 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관사는 능력에 따라서 유관사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없으면은 무관사로 돌려도 좋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사항으로다가 법의 등급 법마 상점급에 두셨다. 이렇게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들이 해석하는 게 좋다. 대중사님은 이 전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둘 아닌 이치에서 쟤와 나 둘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무관사로다가 표현하면은 아마 그걸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또 해주세요. 저기 우타원님하고 이용숙 교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하세요. 이렇게. 네. 글쎄,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이제 방향이나 마음이 바뀌었지만, 오늘의 주제 정치와 교단과 그런 거를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쨌든 요번에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공부인으로서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어떠한 아이쿠야 이렇게 생각이 됐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은 사실은 안 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해야 될 내 일에 대해서만 조금 조심성을 가지고 좀 뭐 일찍 해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일찍 나간다든가 뭐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로 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제 생각을 뭐 그런 마음도 안 났고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깊이 생각한 바도 사실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저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한다기보다는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잡고 이제 하루하루 조심히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뭐 교단도 사실은 그렇죠. 교단도 같은 맥락이고 원사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가인사이면서도 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힘써서 해야 될 때는 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이제 저기 하지만 말로는 이렇게 뭉뚱거리지만 그건 이제 사람마다의 성향도 틀린 것이고 상황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뭐라 단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 모임의 마음 공부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요란하고 시끄러운 마음이 안 났을 뿐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말로라도 언행이라도 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늘 이렇게 일주일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그냥 됐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 있으실 텐데 교수님 네, 하셨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네. 무관사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않는데, 그냥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유관사고,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은 시기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잖아요. 관심이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진짜로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로
아주 관심이 없었는데 왜 언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기 시작을 하게 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무관사가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냐 하면은 이 저기 그 뭐죠? 그러니까는 제가 저기 미국에서 있을 당시인데 이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새벽에 그거를 텔레비를 이렇게 키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대통령이 저렇게 했다고 그런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전에는 미국에 있을 때도 노무현이 뭐 탄핵 저기가 됐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니까는 이게 굉장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 관심이 막 일어나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저기가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하고 내가 사람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람이 어떤 거를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사람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게 둘이 아닌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무관사는 아니에요. 저하고는 상당히 그거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된 거고, 뭐 교당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당 일도 지금 제가 교당에 나가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죠. 거의 올해부터 가다가 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또 관두기 시작한 게 한 7, 8월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겨우 기껏 나가봤자 6개월도 채 못 나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 보니까 저는 교당에 대해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원불 교전하고 그다음에 대종사님 말씀하고 대종경 그 정전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딴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깝게 접촉한 교무님이나 얘기를 나눈 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저는 그것에 바탕을 두어서 이 원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쨌든 저는 무리가 없다는 이 말씀하신 게 내용에 무슨 뭐 저기 이를테면 기독교처럼 뭐 신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게 근데 원불교는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는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든 교무님이라는 분들도 이렇게 좀 보게 옆에서 그렇지만 가까이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멀리 얘기를 듣는다든가 설법을 듣는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저기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올해 특히 그런 거 항상 뭐 그게 언제부터 그 원불교가 그런 개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순전히 올해부터 들어가서 알게 된 거고 이제 뭐 무슨 공부방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건 몰라요, 저는. 정전, 대종경,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원불교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원불교 저가 관심이 아직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그런 거를 그렇게 실전적으로 느껴보질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그렇게 일어나질 않고 얼마나 심각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얘기를 뭐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이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비슷한 예가 옛날에 대학교 때 데모들을 많이 했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는. 근데 데모하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데모 저기에 이렇게
참여를 해갖고서는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완전히 모르죠. 모르고 그냥 그 게시판에 뭐 나붙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선동적인 거 약간 과격한 말들 쏟아내는데 와 진짜 저런 거야? 인데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치면은 저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가 스스로가 관심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뭔가 그야말로 이제 뭔가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저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뭔가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정치 그러니까 원불교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나 원불교인으로서 그 원불교의 그런 것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은 원불교인으로서 그런 것보다 모든 것이 제각기 자리에서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냐 아니면은 관심이 아직 그거를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자기의 인제까지 업이겠죠. 인제까지의 자기의 생활이나 그런 것에서 관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관심이라는 게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느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어느 입장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공부인으로 봤을 때는 내 법의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그 대종사님 법문에 근거하면은 우리 법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만 상전급의 무관사에 통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싶은 아니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것도 그게 거기에 맞춰지지 않아요. 저는 제 음, 스스로가 그게 법마상전이라고 그러든 무슨 뭐 특신이라고 그러든 뭐 법광항마위라고 그러든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판단할 적이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고 일단 제가 어떤 그 상황에서 인제까지 살아온 것에 비추어서 관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때까지 생각을 많이 해서 이것이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바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면은 그것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행동이 나올 저기가 없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그거를 특별하게 병마 상접급이 뭐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네, 교수님 이제 그런 입장이시고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주제를 낼 때 무관사, 유관사 이제 유관사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무관사가 이제 그 법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가지고 공부인으로서 이 주제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걸 법문과 좀 더 근거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좀 어디 있냐면요. 이 이론의 진리를 깨치고 각하고 보면 한 게, 각하고 보면은 다 내 집안의 소유물이라니까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달라도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공부인으로서 깨치도 보면은 이 각을 하고 보면은 그렇다니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관사를 아마 연관지어서 내놓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은사님 보충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면 하실 말씀 있으면 은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실 것 같아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 저도 모르면은 무관사고 알면은 무관사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텔레비를 안 봐요. 요새는 뭐 요새가 아니라 뭐 한 1년도 넘어 됐을 거예요. 텔레비를 전혀 안 보는데 그래도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뭐 비상계엄이 어떻고 거기 나와서 이거 무엇이 큰일 났는가 보다 싶어서 내가 이제 그 텔레비를 보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사님 이야기했다시피
깨치면은 이 세상 모두가 내 가족이고 나의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그지? 예, 이 세상이 모두가 일체가 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두 내 일이지, 내 일인데 그게 무관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깨치는 사람은 전부가 뭐 사생이 뭐시라 합니까? 일심, 사생이 일심. 일신이고 또 그거 뭐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무관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게 이 알면은 무관사가 될 수가 없고 모두 다가 내 일이고 그렇겠죠. 그러나 뭐 모르면은 그게 무관사가 될 수밖에 없지. 자부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이야. 그게 전부 어째 보면 전부 무관사지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면은 유관사고 모르면 무관사다. 네. 세 번째 우리 그 회화 주제가 우리에게 무관사는 어떤 경우인가 이제 이 또 제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조금 다른 뜻을 또 보면은 나는 무엇에 무관사해야 되는가, 무엇에 유관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살짝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관사는 어떤 경우인가 이것도 좋고 나는 어떤 때 무관사해야 되고 어떤 때 유관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짝 바꿔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난 이런 때는 정말 무관사라고 하고 싶고 이런 때는 나 유관사를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공부인에게는 뭐 같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또 해주실 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심이요. 네네. 스타원님 말씀하세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무관사라는 게 공부인에게 무관사란 사실은 그 좁게 보면 나하고 1대1의 관계들은 사실 무관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굳이 제가 그 사람과 그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 우주, 이렇게 보면 무관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크게 보면 그렇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교당 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 교당에서 빠진다고 교당이 안 굴러가나? 그럼 무관사잖아요. 근데 원불교 전체로 보면 나 하나 있어.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무관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투나 그런 것들에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들. 제가 관여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지도 않을 건데 굳이 제가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이것이 무관사에 동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무관사 하는 것들은 저희 이제 사실은 사무실이 종로 일가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집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광화문 집회 그 끄떡 하면 광화문 집회예요.
그 앞에 지나가는 행진하는 것들, 그 차량 통제하는 것들, 다 그게 제가 그 무관사 하지 않으면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고 지나갈 뿐이에요. 그거에 제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관사, 제가 이거 시간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은 생각이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한두 번 소개를 한 내용인데, 이게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종사님 시자가 이렇게 정원 앞에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에 나비가 걸리는 걸 떼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결론은 거기에서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는 사실은 법문에 근접해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나비 입장에 봤을 때는 참 은혜로운 일이고, 거미 입장에 봤을 때는 내 밥 뺏어가는 밥도둑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말씀은 그것은 무관사로 돼.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했다고 쳐봐요. 이게 부모 보온 조목에 들어가거든요. 부모한테 어떻게 보온을 할까는데 어느 제자가 막 물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요. 보온 조목에 네 부모가 안 계셔. 부모가 없어. 돌아가셨어. 그렇다고 부모한테 보온할 기회가 없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무저력한 사람들, 무저력한 어른들, 이런 분한테 심지 안락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도 봉양하는 것도 보온 조목에 들어서 내 부모 아닌데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보면은 유관사 무관사로 봤을 때 내 부모도 아닌데 라고 하면은 무관사고 내 부모도 같고 정산종사님이나 대종사님 법문을 따르면은 타유관사죠. 그러니까 공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오늘 이 제목이 엄청난 여러 법문을 근거 인용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다 무관사라고 때로는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거미줄하고 나비처럼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정말 그것은 그때는 무관사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부처님 신법이잖아요. 정산종사님. 그런데 네 부모 없다고 옆에 참 무지락한 어른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게 공부가 안 돼서 그래. 보온 강령, 보온 조목을 놓고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타유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사이에 또 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씀해 주실 분 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마칩니다. 또. 예, 수정이요. 네. 이제 어저께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저께 이제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사과 담화문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관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 가는 길로부터 300m 반경 300m의 일반인 출입은 물론 기자들 사진까지도 못 찍겠다고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관사인가요? 유관사인가요? 이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물론 여기에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요. 저는 이제 어저께 오늘 안 나갔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광화문 앞에서, 최루탄 맞아가면서 애국가 부르고, 그 군인들 이름도 까먹었네. 그 사람들의 쫓기면서까지 막 피신도 하고 그런 세대를 겪은 그 계엄 사태에서 그런 사태를 겪은 사람으로서 사실은 나가고 싶었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거에서 못 나갔는데, 그러한 것들,
일반 모든 이 2024년 그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화도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세계에서 내가 내 집을 가야 하는데 신분증을 다 제시해야 되고 너 어디 가느냐, 너 여기 일로 가면 네 집 맞느냐. 심지어는 기자들이 거리에 사진도 못 찍게 하는 그러한 것이 나는 지금 거기와 떨어져 있다고 이것이 무관사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소정님 질문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 이게 조금 자꾸 이게 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예. 이것은 뭐 조금 그래도 크게 뭐 저기 할 것 같지는 않아서 할 말씀 누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네, 교수님 그 제가 네. 그 우리 소정님 질문에 대답보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같은 현장, 같은 행위 또는 같은 그런 환경에서 그것이 우리가 공부인으로서 유관사가 되느냐 무관사가 되느냐 하는 것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인식 또는 우리의 어떤 또 다시 또 이것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지혜작용에 따른다고 봐요. 같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막 심하게 피 튀기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유관사냐? 아닙니다. 무관사도 됩니다. 그게 경기일 경우는 무관사잖아요. 거기에 경기라고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유명한 격투기 같으면은 그건 우리가 유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시비를 다투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하여튼 그런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싸운 광경은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게 그걸 시비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어느 편을 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시끄럽다. 너희들 아무리 싸워 죽고 살고 싸우고 나 관심 없어. 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무관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마음을 거기서 거두는 것뿐이에요. 마음을 거두고 그것들이 그렇게 죽거나 살거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관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무관사다 유관사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린 것이고 마음 이전에 우리의 성품의 지혜작용에 달린 것이다 그렇게 봐요. 아까 저기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평상시 같으면 별로 유관사 될 것이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없고 평화시에 같으면은 네. 그거는 뭐 경비는 경비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그게 따라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사변이라든지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유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상황만 가지고 그게 우리가 무관사에 통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그거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무슨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떻게 느껴야 된다. 시와 비를 우리가 가려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꽤 그 말씀을 좀 드릴 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소정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가다가 눈길에 넘어졌다. 유관사일까요? 무관사일까요? 유관사일 수도 있고 무관사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길을 가는데 넘어졌는데 그게 청년이었다. 미끄덩해서 넘어졌다. 그건 무관사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무관사지.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거나 거기에 뭘 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옳다 그러다 뭐 어떤 행위를 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바로 일어나서 갈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한 사람이라거나 어린이가라든지 아니면 노인이 그렇게 했으면 그건 유관사입니다. 바라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무관사로 치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이해가 어두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무관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 공부인으로 봤을 때는 사리연구 과목으로 볼 때는 그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떤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빈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 그것이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어떤 당위성이 아니고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공원정에서 발을정자 정, 그 성품의 지혜가 발휘되는 그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단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교도들이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건데 만약에 교단에서 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상식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 인간의 이성 또는 지식을 배운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비춰봤을 때 그게 어긋나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그게 뭐 과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온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말로 그냥 하고 그냥 불편하고 만다거나 그런 건 자기한테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유관사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거, 공적인 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어긋나는 경우에, 도리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우리 뭐 교리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거나 우리의 뭐 국민된 도리에 어긋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가 필요한 유관사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적인 거는 모두 사실은 내가 특별하게 어떤 관련을 짓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다 무관사라고 보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그 사적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하고 즐기거나 남의 잘못이나 남의 뭐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는 것이지 그건 유관사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경계에 끌리거나 아니면 경계에 같이 노는 것이죠. 같이 논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관사다. 그게 죄가 되느냐 뭐 또 아니면 죄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놀이가 되느냐는 것은 각각이 또 다르겠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기는 제가 아무리 어, 생각을 이렇게 제가 다듬어 봐도 공원정에서의 그 발을정자 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텅빈 자성의 지혜에서 나온 행위는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올바르기 때문에 그것은 유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유관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있으면 그걸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안타까워라 저쪽에서는 지구상 어디에서 이렇게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 정말 왜 그러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나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관련이 없지만 사실은 우리 성품에서 나타나는 저절로 나타나는 그 자비심이거든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뭐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품의 지혜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아까 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은사님 말씀해 주셨나요? 그 어떤 둘한인 관계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유관사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것이 그럼 무관사라고 굳이 말할 수 있느냐면 아침에 해 뜨고 저녁 때 해 지고 흐리면 비 오고 이거 사실 우리가 유관사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우리가 저절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자비심, 측은지심 또는 거기 시비지심 이런 게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오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그 저기
피해 볼 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뭐 축대를 갖다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줬다 뭐 이런 거 따지고 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사람 다치는데 뭐 이렇게 거기 다 유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의 지혜 거기에 따른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유관사, 무관사를 구분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금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관사냐 유관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중점은 뭐냐면 동한다에 있다고 봐요. 저는 동한다.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 동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관사에 동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침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비심 또는 호오,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굶고 있어요. 그러면 굶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거 어떠한가 하나 나중에 뭐 갖다 드릴까 하는 건 사실은 유관사기 때문에 그러죠. 저절로 나타나는 사람. 근데 아무렇지 않고 밥을 잘 먹고 있어요. 식사 다 하고 있고 어디나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먹고 있는데 뭐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저런 걸 왜 먹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관사죠. 다른 사람이 먹는 거 어떤 거 음식이나 아우 저 사람 뭐 저런 것도 먹고 있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 다 있어. 이런 건 다 사실 무관사에 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관사에 동하지 말라는 것은 착심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착심. 그러니까 경계에 끌려가는 착심. 지혜가 그 경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착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는 자성의 지혜 작용. 그래서 육군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착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그거와 관계 있고 그 반대 착심이 아닌 것을 지혜라고 하기 때문에 지혜로서 나오는 행위는 이것은 무관사 유관사를 나누지 않는다. 그건 사실은 모두 유관사고 그 유관사는 사실은 상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공부인의 자기 성품을 작용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성품의 공원정에서 나오는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 이으실 분? 저기 은사님, 네. 예, 예. 저는 그 저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공부인으로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육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명품백을 뭐 자랑한다든가 뭐 비싼 머리를 했다고 자랑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공부인으로서는 관심을 좀 그쪽보다는 마음 공부에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니까 이렇고 또 어떤 마음을 쓰니까 이렇더라. 이제 그 마음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종교는 정치에 그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한쪽에 그 참여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드느냐 하면은 내 친구들 중에서 원불교 믿지도 안 하는 친구들이 야, 너 원불교 너는 왜 그 사드 배치를 그래 반대했었노? 이런 소리를 했었고 또 이제 교도들 중에도 우리 원불교 신문에 보면 한다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은 정치적인 좀 편향적인 이런 보도를 하고 교정원장도 뭐 언급을 하고 뭐 이랬었더라고. 나 마음이 억수로 불편한 기라. 그게 어디 그쪽 사람만 진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교도들은 거짓 뭐 반반이라 하면 그게 맞을 건데. 그런데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억수로 불편한 기라 마음이. 그럼 뭐 종교 자체부터 부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는 기라. 그럼 뭐 아마 교도가 며칠 떨어졌을 경우는 그런 이제 그 편향심을 막 석사 가지더라도 표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또 뭐 하려고 했는데 뭐 잊어버렸다. 그러면 우리 교도들 다 모이면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저 주제를 정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첫째, 날씨 얘기부터 하자. 음. 날씨 얘기 좀 했습니다. 날씨 서두에다가. 얘기부터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정치 얘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정치가 온통 지금 TV나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하는 게 가장 좋죠. 예, 피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일반 비가 내리는데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냥 막 떠내려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막 피해를 보고 한쪽에서는 근데 그렇지도 않은 그것을 옆에서 알면서도 딴 데서는 지그들이 뭐 노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면 거기 비판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성인 것인데 그게 지금 사실은 각자가 이성을 가지고 이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이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감정으로 하다 보면 그냥 식어버리면 다른 일이 급하면 그쪽으로 가버리죠. 생각이. 근데 우리 각자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 일어나는 정치 현실에 대해서 경계를 두고 거기에 자기 이성을 표현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시끄러운 거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성 이전으로 돌아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예, 소정이에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무관사에 동화돼 동하지 않은 그 경험을 하나 해서 말이 안 되죠. 무관사에 동화돼 동하지 않은 들어보고 아까 판단할게요. 이게 맞되는지. 이제 예, 법문을 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법문이 좀 이제 전에는 법문. 예, 우체국을 갔는데 근데 제가 그날 약속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2시 반에 약속인가? 근데 여기서 거기 서울 가려면 한 4, 50분 걸려요. 근데 우체국에 갈 일이 있어서 소포를 하나 붙이고 가야 돼서 이제 좀 집에서 일찍 나섰어요. 집에서 일찍 나서서 이제 소포 기다리는데 제 앞에 4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분이면 끝나겠다고. 이제 제가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이 채 안 된 시간이에요. 집에서 한 5분뿐이 안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아마 점심시간이어서 창구에 사람이 한 명뿐이 없어서요. 2명이 보는데 우체국도 조그매요. 2명이 보는데 한 명은 아마 없어서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하는데 이제 일이 좀 더디겠죠. 그 일 처리하는 것이. 근데 했는데 다음 보니까 제 차례예요. 제 앞에 그 손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1시 30분인가 아무튼 그래서 1시 30분인가 31분이에요. 40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금세 끝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일 처리가 더디니까 제 뒤로 사람들이 와서 한 10여 명이 그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을. 왜냐면 은행에서 2분, 3분 기다리는 거 정말 길잖아요. 어떠한 내 순서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런데 우체국에서 한 10여 명이 쫙 앉아서 그 사람 손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완전 그 서류 봉투 2개를 가져왔는데 아마 해외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음 순서일 거고 이제 당연히 그 사람을 보게 되죠. 왜냐면 다음이 저니까. 그런데 딱 보더니 같은 곳으로 간다고 그 2서류 봉투를 하나로 뭉쳐오래요, 직원이. 그래서 그럼 난 이제 뭉쳐오라 그래서 그러면 내 차례겠구나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띵동 하고 벨을 안 울려요. 하고 이제 시계를 봤어요. 이제 시계를 보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그 서류 봉투를 2개 다 뜯어야 되겠죠. 2개 다 뜯어서 하나로 뭉치고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동안 우체국 직원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 다 자기 눈에 한 10여 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그 사람이 서류 봉투를 딱 가져와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딱 보더니 주소를 쓰래요. 근데 이 여자분이 주소를 쓰면서 해외에 보낼 거면 반드시 지가 주소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많은 실랑이가 있었어요. 이게 우편에 뭐 지금 접수가 안 된다니 속의 내용이 뭐니 막 그러한 막 실랑이로 막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주소를 쓰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제서야 주소를 찾는데도 한참을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 내내 제 마음을 봤어요. 내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내가 시간이 쫓겨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있는 거에 내가 관심을 가지나 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그랬더니 그 주소 찾는데도 한참을, 나이 든 여자도 아닌데 그렇게 한참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여줬더니 직접 쓰라 그래요. 그 직원이 여자한테. 직접 쓰는데도 그것을 또 한참을 걸리는데, 또 직원이 거기에서 지금부터 전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그 여자가 다 쓰고 나서 전산 작업을 하고 또 막 묻고 하는데, 제가 딱 시계를 보니까 그 여자 혼자만 15분이 걸렸어요. 일부러 시간을 본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약속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딱 시계를 보니까 이제 31분인가 아무튼 1인가 그래서 딱 1이어서 이거 끝나고 바로 가면 그렇게 늦진 않겠구나 하고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15분 동안 사람들을 쳐다봤어요. 한 10명. 그랬더니 서너 명은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여자가 하도 늦어지니까 가까이 와서 그 광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차마 말은 못하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저씨도 있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한 15분 동안 그 한 여자만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여자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고 가면서 제가 딱 갔어요. 딱 가면서 뭐냐 이제 딱 주면서 내용물이 뭐냐고 물어봤나요? 그 전에 정중하게 제 마음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직원한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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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늦게 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을, 아까 저 사람 이미 봉투를 2개를 하나로 합칠 때 거기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미 그 여자 얼굴에서 화가 탁 나가지고 나한테 엄청 쏘아붙이는 것도 보면 알면서 제가 제 마음을 봤기 때문에, 얘가 마음이 상했구나 하는 것도 저절로 알게 됐죠. 이 여자가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뒷분들 계시니까 그만합시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뒷분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그만합시다. 그거 처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끝.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서류 헤드폰으로 드려요 하는데 이미 거기에 악감정이 묻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저는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는데, 제가 제 창구 담당이랑 이렇게 잠깐 얘기하고 있을 때 밖에서 직원 하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랑 제가 이렇게 말싸움 아닌 말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앉으면서 가시도친 말로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늦게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신경질을 팍 내더라고요. 그 여자는 이 상황을 몰라요. 지금 막 밖에 들어와서 한 5m 여기 자리에 탁 앉으면서 그 순간에 탁 그 여자를 탁 보면서 제 마음을 탁 봤더니 올라오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안 올라왔어요. 예. 왜냐면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가시도친 말을 나한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여자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막 들어와서 앉으면서 저한테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탁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국장 불러?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그 순간에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저 여자한테 한마디 해? 라는 그 순간과 함께 국장 불러? 라는 그 마음이 화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거 그런데 딱 보면서 이제 제가 내 앞에 여자한테 그냥 일 진행하라고 하면서 뒤돌아 나오면서 이제 제 마음을 보는 거죠.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물론 제 뒤통수는 따갑죠. 딱 뒤돌아서면서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 표정 알겠죠? 저보고 다 웃는 거예요. 아줌마랑 그 아저씨랑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에서 약간의 이제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동요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근데 딱 그 우체국에 한 2m, 3m 하면서 딱 그 순간에도 마음을 봤는데 제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관사에 동하지 않은 이제 제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까지요. 예. 잠깐만요. 네, 저기 소정 씨가 예, 수양이 짧게 많이 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것은 그 일상수행요법 1조에 대한 감각감상 아니면 1조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거는 1조. 무관사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그거? 아니 지금 무관사여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님께서 무관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이제 저는 오늘에서야 지금 처음 정의? 알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1번.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고 있었다는 게 그게 참 좋은 일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그게 마음 공부지 뭐. 예, 왜냐면 제가 직원이랑 얘기할 때도 계속 제 마음을 보면서 제가 동했나, 그러니까 동했나 안 동했나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잘했어. 악감정이나 우체국에 요렇게 써 있어요.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분은 당신의 뭐 가족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예, 공공관서에 가면 예, 그 글도 읽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진 않았는데 딱 속포를 딱 내려놓으면서 이제 제가 딱 말을 했죠. 예, 여기까지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막간을 이용해서 예. 우리 원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저 직원에게 좋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를 어필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컴플레인. 어필을 한 거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또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이렇게 쏴본 그것과 자 그건 A의 경우고 B 경우는 속에서는 아우 저 정말 왜 그래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한 것과 그 두 가지는 어떤 게 바람직스러울까요? 공부인에게는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날 만약에 그 직원한테 얘기를 안 했어도 제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그 직원한테 컴플레인을 한 것과 그다음에 안 한 것과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간이 쫓겨서 그런 건가라고도 해봤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직원한테 컴플레인을 한 것이 그런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끓는 마음을 보고 난 다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행동하지 않은 것과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보고 나서 행동하지 않은 것,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도 있고 B 같은 경우도 항상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정말 사소한 별거 아닌 것에도 마음이 움직이면서도 행동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울분을 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에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전적으로 옳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은 하죠. 예. 아마도 저는 행동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국장을 불러 말어 했을 때 원사님께서 웃으셨는데 제가 만약에 물론 그날 2시 반에 약속을 어 약속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그날 국장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화나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화가 났으면 저는 국장을 못 부르겠죠. 그런데 저는 화가 난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도중에 그 직원이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 약속이 없었으면 저는 국장 부릅니다. 예, 강하죠. 예, 근데 안 강해요. 용기 있는 소정씨 박수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원사님, 제가 저기 토 하나 달아도 돼요? 토 하나만 우리 공부인들끼리. 네, 말씀하세요. 네, 토 하나 달겠습니다. 우리 그 30계문 중에는 공공연히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계문은 없죠. 아만심을 갖지 말 것이가 있어요. 아만심. 아만심. 아만심? 네. 아만심의 일부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것은 있어요. 아만심을 갖지 말 것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네, 이건 하여튼, 예,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뭐, 대놓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법마상정급, 10계문에, 뭐죠? 진심을 내지 말며가 있어요. 진심을 내지 말라인데, 그 진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화를 내지 말라. 마음 가운데 화를 짓지 말라. 경계에서 끌려가가지고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화가 있지만 바깥으로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뭐라 그럴까요? 법마상문정 10계문을 해석할 때, 그렇게 화가 속에 있더라도 바깥으로 드러내지 말라. 내놓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바깥으로 내놓지 말라고 하는 게 법마상경 10계문이고, 사실은 법강 항마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계문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화가 난 것은 경계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12호를 일으키는 그 자성이 이제, 이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가려진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법마상경급, 아니, 법감 항마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자기 본인의 마음을 보면서 거기에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고 예, 어필을 하고 항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뭐 이런 증오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성품의 지혜를 올바로 쓰는 것이고 화를 가지고 있는데 속에서는 아주 저기 있는데 화가 있는데 드러내지 않는다. 바깥으로 내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법마상정급에 나와 있는 예, 그 진심을 내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가 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포를 좀 달아봤습니다. 원산. 네.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됐습니다.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네, 이렇게 짧게 짧게 마무리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시면은 짧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셔도 돼요. 그렇게 좀, 그, 광화문에 갈 만하면 가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 넘어가가지고, 공산화가 되겠다.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아니면은, 막, 우리나라가 억수로 가난하게 되겠다. 뭐, 한 50년 뒤로 빠꾸 하겠다. 경제가. 이래 싶으면은, 거의, 그, 참석해가지고, 좀 바로잡는 게, 그게 공부인이고, 공부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빈의 입장에 봤을 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또 말씀 이어주세요. 다른 분이요? 예,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우타님은요? 지타원님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터님? 네. 이영수 교수님은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우리 지터님이나 우타님, 뭐, 순서 정하지 않고, 우타님이 마이크, 해제하셨네? 한 네, 말씀. 저도 없습니다. 헛다, 지터님 순번 금방 오네. 예, 공감대가 영수 그냥 교수님 바로 한마디 형성이 하시세요. 되네요. 공감대가. 네,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 마음 공부, 오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그러니까, 뭐뭐를, 동해야, 이럴 때는 무관사에 동하는 게 좋지 않다. 무관사에 아니, 하여튼 그런 뭐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는 거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화도 예를 들자면 화를 이럴 땐 내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뭐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저는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저는 어쨌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왜곡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터득을 해가는 그런 방법이어야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가지고 그거를 표준 삼아 가지고 뭐를 마음을 낸다는 거는 거기에 미처 미르지도 못했는데 미리 뭔가를 던져놓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한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과연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무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뭔가를 저기를 좀 해야 된다라든가 저는 거기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어쨌든 별로 그게 편치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오늘이요. 네. 네,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행동을 하려면 사리 연구가 철저하게 돼가지고 어느 것이 안 까먹은가 쑥 까먹은가 확실히 알 때 해야지. 걔가 부하 내동 해가지고 얼빵아 이거 엉뚱한데 가가 체류탄이나 맞고 이러면 안 돼, 지금. 근데 안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자기 이성에 부합이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성 이전에 자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성은요 시비가 있어요. 이건 옳다 그러다고 반드시 이렇게 시비를 가르는 것이 이성이라면 자성은 그게 없어요. 시비를 가르지도 않고 경계를 이렇게 대하면 텅 빈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해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착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육군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시성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말씀 다 돌았나요? 이제 마무리할 것 예.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 주관적인 거에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독립만세하고 막 독립만세를 외치는데 대중사님은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지금 미국이 독립만세를 같이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 개벽의 상도술이다 우리는 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대중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잘 아는 그분 집에 전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 들어 사는 사람이 열반? 돌아가신 지 사망하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문을 열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느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저 고독사 사실 굶어서 죽은 걸 수도 있고 없어서 고독사로 죽은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넉넉지 않아서 돌아가신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 되는데 그 월 얼마 내는데 그것도 많이 밀렸을 때요. 월세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은 죽을 만해서 그렇게 죽어. 그렇게밖에 얘기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가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유관사라고 본다. 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고독사 7일 만에 발견되는 것이고 아니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두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살아계신가 돌아가시는가 확인도 해야 돼. 이것은 사회적으로 할 일이요. 대종사님은 그럼 왜 그때 당시에 독립만세를 같이 막 부르고 대한독립만세 때 그렇게 해드렸는데 왜 그러셨을까? 대종사님 더 긴 먼 안목을 보셨겠죠. 충분히 무관사는 아니고 유관사지만은 큰 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무관사, 유관사를 따질 때 내 공부인의 입장에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대종사님만 이렇게 하셨어라면 대종사님 하신 말씀은 100% 옳다라고 저희도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다. 공부인으로서 할 일이다. 그래서 유관사, 무관사는 무관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법마상전급에 나와 있는 계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폭넓게 보면은 네, 이것을 유관사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분명히 나는 무관사로 돌려도 되는데 유관사로 해가지고 너무 희생이 내가 클 경우에는 그것은 유관사로 잘못 쓸 수도 있다. 내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인의 입장에서 무관사에 관계된 이 내용을 좀 많이 말씀도 하셨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나 잘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법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해석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약 2시간 막 넘게 아니, 거진 근데 출중하고 잠시만 어, 저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런 게 물론 이제 교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도도 물론 어떤 단계에 있는 교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기가 정말 기꺼이 따르고 싶다든가 그런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런 것이 절로 나올 테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는 이제 원불교 교도니까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길이니까 하면서 남한테도 그거를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엄청 파장이 아주 심하게 그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는 게 지금 그렇죠. 정당에서의 싸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다르고 일단은 뭔가를 해야 한다가 다른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의 기준이 이게 맞다 하고서는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불교 교도 사이에서도 그 신심의 정도도 다르고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정말 성실이 뭔가가 진심이 나오는 그런 한도에서 뭐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든지 이렇게 되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이해하는 걸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법마 상전급에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급, 특신급에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위다 그 놓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튼 한마디 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거진 출진단을 할 건가 아니면 저 격주를 할 것인지는 또 다다음 주요. 네, 네, 다다음 주에 하고요. 예, 다음 네, 주에는 제야공무인 대회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다다음 주에 네, 또 예, 저희는 22일 날이네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거진 출진단은 격주로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예, 하루 감사합니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녹화 끝나면은 잠시 좀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직 아니고요. 네.